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N TV 건강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뇌졸중은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단일 질환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뇌졸중은요, 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그만큼 뇌졸중의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홍성의료원 신경과 노영우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뇌졸중이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창 일할 젊은 나이에 희생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우는 이 뇌졸중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면 네. 한의학 용어에서는 중풍이라고 그러고요. 네. 우리말은 뇌졸중,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그럽니다. 네. 일단 보통 일반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게 푹 맞았다. 네. 식으로 영어 스트로크도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쓰러지는 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고요. 질병에 대한 정의를 하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병을 통틀어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뇌졸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예, 뇌졸중의 그 종류,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원인으로 보면 고혈압이라든지 네. 아니면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이 약해져서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뇌 안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경우 뇌출혈 또는 출혈성 뇌경색, 뇌졸중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 심장이 나빠가지고 심장에서 혈전이 떨어져가지고 그 뇌동맥을 막는 경우 아니면 동맥경화가 계속 진행돼서 저절로 그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뇌경색 또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위험하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증상이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뇌졸중의 증상 공통적인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마비, 그리고 한쪽의 감각이 저하되거나 소실되거나 아니면 찌릿찌릿하고 그런 불쾌감이 느껴지는 감각 증상, 네. 그리고 갑자기 말을 못 알아듣거나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 네 번째, 말은 할 수 있지만 네. 말할 때 발음이 어둔하게 새는 증상이 있겠고요. 갑자기 시력이 안 보이는 증상, 물체가 안 보이는 증상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겠고, 두통, 뇌출혈 같은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두통은 주로 구토를 많이 동반합니다. 네. 그리고 사물을 볼 때 물체가 한 개로 안 보이고 두 개로 갈라져서 보이는 복시 증상. 그리고 어지럼증 증상은 주로 손해나 뇌간 부위, 뇌졸중 때 많이 발생하는 증상으로 어지러움을 동반하면서 자세를 환자가 중심을 못 잡고 걷지를 못하는 보행장애를 같이 동반할 수가 있겠고요. 네. 병변이 클 때는 환자가 혼수 상태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자꾸만 자려고 그런다든지 그런 등의 그 의식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뇌졸중의 증상이 이렇게 다양한 만큼 뇌졸중을 유발하는 원인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흔히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그런 성인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다른 원인이 있다면 하나하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도 이걸 보고 설명드리면 여기 처음에 나온 5가지 원인,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혈청 지질 이상, 흡연,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한 뇌졸중의 위험 인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고혈압.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혈관이 약해지고요. 혈관이 약해지는데 잘 터질 수도 있고 혈관이 약해지는 만큼 동맥경화가 잘 발생합니다. 심장병. 심장이 제대로 안 뛰게 되면 심장이 피를 받아들여서 전신으로 피를 다시 뿜어줘야 되는데 피가 이 심장 안에서 잔류를 하게 돼가지고 혈전이 생겨가지고 혈전이 그 혈관을 타고 나와서 머리 혈관을 막을 수가 있고요. 당뇨병도 이게 혈관의 그 동맥경화라든지 가는 그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인자가 되는 거고요.
혈청 지질 이상, 이거는 피 속에 우리가 보통 아는 콜레스테롤 같은 우리 그렇게 유해한 지질 성분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동맥 같은 데 끼게 돼서 동맥경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게 되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성인병들을 다 유발시킬 수 있고 뇌졸중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또 다른 그 위험 인자가 있잖아요. 예,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일과성 뇌 허혈 발작이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진단명으로도 통하는데요. 네. 혈관이 좁아진 사람들한테 뇌혈관이 좁아져서 완전히 막히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한번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풀리는 증상이 오는데 이 경우에 해당되는 진단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뇌경색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네. 바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으로 옮기셔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이가 있는 게 좀 되게 특이하네요. 뇌졸중은 보통 아시는 것처럼 노인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죠. 성인 질환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빈도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초발하는 사람보다는 이전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있던 사람들에서 더 재발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주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위험 빈도는 좀 적지만 과도한 음주는 역시 뇌졸중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비만 같은 경우에도 역시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뇌졸중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드물지만 경구역 피임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 혈액 이상이 생겨서 혈액 응고가 잘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 경우에 뇌혈관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 흡연이나 음주 또한 큰 원인이니까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뇌졸중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뇌졸중이라고 판명되면 어떤 치료법이 요구되나요? 치료법은 병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뇌출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피가 터져 나온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터져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혈압을 엄격하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안 터지게 한 상태에서 출혈이 된 양과 그리고 출혈 부위에 따라서 수술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수술을 해서 피를 빼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안 터지게 한 상태에서 저희가 환자를 관리를 해드리면 이 멍든 게 사라지듯이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터진 피가 소멸됩니다. 뇌출혈은 그런 방식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네.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 그러면 막힌 혈관을 뚫는 게 되겠죠. 근데 여태까지 최신 치료 방법에 의하면 혈관이 막혀서 3시간 이내에 한번 뚫어볼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는 더 이상 뚫는 건 안 되고 효과도 없고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을 다투는 이 병인 만큼 재빠르게 그 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예, 중요합니다. 네. 이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뇌졸중이 발견된다면 이렇게 쉽게 가족분들이 이렇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응급처치 방법도 있지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보통 다 저희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을 보면 집에 있는 청심환 같은 걸 네. 먹이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뇌졸중 증상 중에서 삼키지 못하는 증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삼키지 못하는 환자한테 억지로 먹였다가 그게 식도로 내려가면 다행인데 식도로 안 내려가고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폐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생명이 더 위험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빨리, 가능한 빨리 시간 허비하지 않게 병원으로 모시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재빠르게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모든 질병은요,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뇌졸중의 예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뇌졸중의 예방법. 일단은 예방을 하려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일단 예방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성인병. 네. 성인병이 있는 분들은 꾸준히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악화되지 않게 해야 되겠고 없는 분들은 예방을 잘해가지고 성인병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라든지 아니면 혈청 지질을 높이지 않는 수준의 식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같은 게 도움이 됩니다. 군요, 이 규칙적인 운동이 좋다는 얘기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할 것 같아요.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운동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운동의 종류는 뭐 수영도 괜찮고 가벼운 산책도 괜찮고 가벼운 등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본인한테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무리를 하지 않은 한도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괜히 무리해서 운동했다가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뇌졸중 같은 게 오히려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MCN TV 건강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과정인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뇌졸중은 아까 말씀드렸대로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처음 그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그 치료를 함으로써 그 환자의 예후가 달렸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그 도움이 저희가 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저희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병원이라든지 병원으로 빨리 모시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병원에 오시는 그 환자분들이 저한테 자주 질문하시는 그 한두 가지만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그 머리를 검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CT와 MRI가 있는데 서로 그 가격 차도 많이 나고 검사 방식도 틀립니다. CT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값이 좀 저렴하고요. MRI는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십만 원의 그 검사비가 지출되죠.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비싼 만큼 CT가 MRI보다 무조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MRI를 찍겠다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CT 장점과 MRI 장점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환자를 보고 환자와 그 증상을 보고 CT를 찍든지 MRI를 찍게 되거든요. 네. 간단하게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CT 같은 경우에는 출혈 같은 경우에 MRI보다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검사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검사가 시행 가능합니다. 반면 MRI 장점으로는 CT에 비해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병변이 더 빨리 보일 수 있고요. 보일 수 있고 더 자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운 분한테는 검사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이 아까 뇌졸중 치료에서 나왔던 혈전용해제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한 뇌졸중 뇌경색이 발생하고 한 3, 4일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혈전용해제 써서 혈관을 떨어가라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이 상당히 많은데 늦은 경우인가요? 예, 늦었죠. 네. 혈전용해제 쓰는 경우는 발병 3시간 이내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3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쓸 수 있고 만약 그 경우에 쓴다 그래도 완전히 다 뚫리는 경우는 드물고요. 효과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약 3분의 1 정도는 혈관에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3분의 1은 안 뚫리고 3분의 1 정도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졸중은 발견되면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홍성의료원 신경과 노용우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MCN TV 건강에서 알아본 뇌졸중 많이 참고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으니까요. 잠깐 틈을 내시거나 여가 시간을 쪼개서 가까운 여행을 다녀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가벼운 운동으로 규칙적인 생활 유지하신다면 뇌졸중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CN TV 건강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